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Solving Multi-Objective Hybrid Flowchart Loss Streaming Scheduling with Consistent and Limited Subroute via an Knowledge-Based Kinetic Algorithm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에 2024년도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가장 먼저 Hybrid Flowchart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플로우샵에서는 각 작업이 여러 스테이지를 거쳐서 처리되게 되며 이때 각 스테이지가 여러 개의 병렬 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 형태를 하이브리드 플로우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lat 스트리밍입니다. lat 스트리밍은 한 작업 단위를 여러 개의 서브라스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완료되는 서브라들은 대기 시간 없이 다음 스테이지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하는 생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스테이지에서 서브라스의 개수와 크기가 일정한 consistent lat streaming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limited subrat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툴 리소스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특정 툴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경우 해당 툴의 개수보다 더 작게 분할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잡 1을 처리할 수 있는 툴의 개수가 4개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잡 1을 그보다 많은 6개의 서브라수로 분할해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리미티드 서브랏은 이 부분을 모델링한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nsistent Limited Subrat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플로우샵 라스트 스트리밍 스케줄링 문제를 정의합니다. 또한 메이크스팬과 듀타임 데비에이션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 문제로 듀타임 데비에이션은 흔히 알려진 얼리니스와 타드니스를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첫 번째로 툴 제약을 고려한 수리 모델의 개발입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기여점은 모두 방법론 측면에서의 기여점으로 두 번째 기여점은 초기의 생성을 위한 네 가지의 널리지 제한입니다. 세 번째는 뮤테이션 오퍼레이터 선택을 위한 셀프 어댑티브 셀렉션 메커니즘입니다. 마지막 기여점은 이어태 탐색을 위한 Problem Specific Knowledge Based Neighborhood Search Heuristic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론 측면에서의 기여점들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서브랏의 개수와 크기 측면에서는 네 가지 타입의 분할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서브랏의 개수와 크기가 모두 일정한 방식부터 이 두 가지 모두 변동적인 방식으로 총 네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게 되고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 네 가지 방식과 더불어서 실제 제조 현장의 제약들을 함께 고려해서 반영한 연구들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관점인 방법론 측면에서의 분석입니다. 이 측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실제 제조 현장의 제약들을 그대로 반영한 연구들이 부족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실제 제조 현장의 어떤 제약 조건들을 반영한 랍 스플리팅을 고려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기여점을 가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의 가정사항입니다. 시퀀스 디펜던트 셋업 타임부터 하나의 머신은 한 번에 하나의 서브랏만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스케줄링 연구에서의 가정사항들이 슬라이드의 내용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 모델에 활용되는 노테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먼저 이제 툴 리소스 제약으로 인한 리미티드 서브랏이 반영되어 있고요. 아래 쪽에 결정 변수들을 보시면 서브랏의 개수와 크기 그리고 그 서브랏들의 기계 할당을 결정해주는 의사결정 변수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 모델입니다. 목적 함수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목적 함수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듀타임 데비에이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각 서브랏에서 발생한 얼리니스 또는 타드니스를 서브랏의 개수만큼 곱한 후에 이 둘을 가중합으로 최종 듀타임 데비에이션을 계산하게 되는데 나머지 제약식에 대한 설명은 슬라이드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의 제약식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내용들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7번, 18번 제약식이 앞서 소개드렸던 그 듀타임 데비에이션을 계산하기 위한 얼리니스와 타디니스에 대한 제약식이 되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최종 프레임워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기본적인 형태의 매메틱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본 연구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의 기여점들을 이 매메틱 알고리즘에 더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기여점은 각각 널리지 기반의 초기의 생성, 그리고 뮤테이션 오퍼레이터 선택을 위한 셀프 어댑티브 셀렉션 메커니즘, 그리고 문제 특성 기반의 널리지를 활용한 이오테 생성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의 표현과 인코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코딩은 총 세 가지의 벡터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은 작업 분할, 기계 할당, 그리고 순서에 대한 벡터로 정의되게 됩니다. 벡터를 정의함에 있어서 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virtual placeholder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컨셉을 활용해서 실제로 밥2처럼 세 개까지 분할 가능하지만 두 개로 분할한 경우와 잡1처럼 최대 두 개까지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로만 분할한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인코딩 과정에서 첫 스테이지에서의 스케줄이 완성되기 때문에 디코딩 과정에서는 이후 스테이지에서의 스케줄을 결정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서브랏의 순서와 기계 할당을 결정해주는 휴리스틱 룰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스테이지에서 먼저 완료되는 것을 무조건 먼저 시작하는 규칙으로 이 서브랏들의 순서를 결정하게 되고요. 할당 가능한 기계 중 시작 가능 시간이 가장 이른 기계에 할당하는 규칙으로 각 서브랏들의 기계 할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Consistent Lat Streaming이라는 컨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브랏의 크기와 개수는 매 스테이지마다 동일하고 이에 따라 작업 분할에 대한 규칙은 디코딩 과정에서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초계 생성을 위한 네 가지의 논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브라웃의 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는 서브렛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스테이지 간의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널리지이고요. 이는 먼저 완료된 서브렛들을 대기 없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지 간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컨셉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소개드렸던 그 0, 즉 버추얼 플레이스홀더의 개수를 평균이 0인 정균포를 기반으로 생성을 해서 그 개수가 0으로 결정된 확률을 가장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서브렛으로 분할을 해서 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브렛의 크기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는 한 작업을 서브렛으로 분할할 때 동등한 크기로 분할하는 경우와 서로 매우 다른 크기로 분할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작업 분할점을 랜덤하게 생성함으로써 설명드린 그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서브렛의 크기를 랜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 할당에 관한 지식으로 동일한 작업의 서브렛들은 서로 다른 기계에서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비슷한 시간에 완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작업을 구성하는 서브렛들은 동일한 기계 코드를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며 각 기계 코드가 전체적으로 등장할 확률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각 기계가 균등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마지막은 서브렛의 순서에 대한 지식으로 이 납기에 기반한 순서 결정은 온타임 딜리버리에 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납기에 기반해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아래의 수식을 함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네틱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크로스오버 방식입니다. 크로스오버 방식에서는 랜덤한 0, 1 벡터를 생성을 하고 나서 그 벡터에 기반해서 두 개의 부모 유전자로부터 두 개의 자식 유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는 총 6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작업 분할 벡터는 랜덤으로 재생성을 하게 되고요. 기계 할당 벡터의 경우에는 투포인트 스왑, 스크램블, 플립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순서 결정 벡터는 투포인트 스왑 그리고 싱글 포인트 뮤테이션 오퍼레이터 총 이렇게 6개의 오퍼레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오퍼레이터를 선택할지는 랜덤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여점 중 하나인 셀프 어댑티브 셀렉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 번의 시행을 통해서 각 오퍼레이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성공 확률이 더 높은 오퍼레이터를 더 높은 확률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널리지 기반의 이웃 탐색 절차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렘마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렘마는 만약 두 서브렛이 서로 인접해 있고 첫 번째 서브렛에서는 얼리니스가 발생하고 두 번째 서브렛에서는 타드니스가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의 lat의 위치를 서로 수합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목적 함수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렘마입니다. 이 아래쪽의 그림의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인접한 두 개의 서브렛을 서로 수합했을 때 목적 함수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렘마는 크리티컬 패스 위에 존재하는 서브렛을 더 잘게 잘라서 다른 기계에 할당해주게 되면 이 경우에도 높은 확률로 목적 함수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크리티컬 패스 위에 존재하는 잡식스를
두 개의 서브라스로 나누고 또 다른 기계에 할당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레이스팬과 듀타임 데비에이션이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 두 가지 렘마를 기반으로 이호텔을 생성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휴리스틱 룰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앞서 보여드렸던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Knowledge Based Magnetic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 분석에 활용된 평가 지표는 보시는 것과 같이 GD, IGD, HV 값입니다. 이때 알고리즘의 종료 조건은 수식과 같이 인스턴스의 사이즈에 기반해서 변동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파라미터 세팅은 다구치 메소드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세 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population size 30, crossover rate 0.7, variation rate 0.3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초기의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성능 평가입니다. 네 가지 널리지를 각각 제거한 형태의 벤치마크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본 농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 즉, 이 네 가지 널리지를 모두 활용해서 초기화를 생성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결과 분석 표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30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20번의 반복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박스 플롯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의 결과가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가장 좋은 해를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세 가지 기여점에 대한 성능 분석을 위한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여점을 각각 제거한 형태의 벤치마크 알고리즘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결과가 가장 우수하다. 즉,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의 기여점들이 실제로 유의미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박스플랫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제안했던 알고리즘들과의 비교 실험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에서의 파라미터 세팅은 표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가지 알고리즘과 비교를 진행을 했고, 이 평가 지표를 활용했던 GD, IGD, HV 이 세 가지의 지표들 관점에서 모두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결과가 가장 우수하다, 성능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박스플랫의 결과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초기부터 애초에 맨 처음부터 가장 좋은 해를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후에도 이렇게 좋은 초기회로부터 잘 해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계산 효율성 또한 더 우수하다, 가장 우수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종료 조건 아래에서의 비교 실험입니다. 다양한 종료 조건 아래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실제 데이터, 즉 18개의 잡과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때 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A 포인트와 B 포인트에 대한 간트 차트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당 그림은 A 포인트에 대한 간트 차트로 이 결과는 전반적인 생산 기간을 더 짧게 함으로써 즉 이 메이크스팬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을 취했을 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B 포인트에 대한 간트 차트입니다. 이 두 개의 스케줄 중 어떠한 것이 더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 포인트의 경우에 A 포인트 대비 메이크 스팬이 증가하긴 했지만 듀타임 데비에이션이 매우 감소했기 때문에 작업을 얼만큼 납기 근처에 처리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B 포인트가 더 우수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저자들은 두 가지 스케줄을 통해서 오히려 라스트리밍이라는 컨셉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전략에 맞는 스케줄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스팬과 듀타임 데비에이션을 최소화하는 Consistent Limited Sublat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블로우샵 라스트리밍 스케줄링 문제를 정의했고 그 해결을 위해서 수리 모델과 널리지 기반의 매매틱 알고리즘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분산형 스케줄링 형태로의 고려와 또 다른 알고리즘의 개발도 함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풍부한 실험 설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개선 요소들의 성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했고요. 실제 제조 현장의 제약 조건들을 잘 고려해서 모델링했다라는 부분과 알고리즘의 묘사가 명확했다라는 부분이 본 연구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릴리스 타임이 없었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타임과 버퍼의 캐파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가정사항이 너무 세게 걸렸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었고, 또한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의 설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로의 일반화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시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예시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이 가장 마지막의 아쉬운 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